하면 그동안 조국 장관이 해왔던 말과 글 이런 것들과 본인의 행동이 배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딸 문제는 행위 자체보다 그동안에 조국 장관이 해왔던 말들과 너무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비판들도 있었고 조국 장관을 또 옹호하시는 분은 어쨌든 본인이 지금 직접적 관련된 건 없고 가족의 문제인데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약간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뭐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 확인했다. 그런데 그 혐의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조국 장관 가족과 연관된 그런 혐의입니까? 적어도 그건 아직은 아닙니까? 아직은 연관됐다, 되지 않았다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은 오늘 지금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지금 아마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 오촌 조카에 대한 혐의를 보니까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특경법상 횡령배임이 있어요. 저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마도 그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련된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횡령배임 같은 건 저건 웰스 CNT에서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오촌 조카가 횡령한 의혹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증거인멸 교사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해외에 출국해서 코링크피 관계자들한테 나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저 의혹들은 일단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개인 비리라고 볼 수는 있으나 예. 저게 조국 장관 일가 그러니까 좀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부인인 정 교수한테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검찰은 저 혐의로 오촌 조카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정 교수의 관련 정도 이 의혹을 좀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 교수의 또 정 교수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자본시장법 위반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허위 공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 두 가지 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쉽진 않죠. 결과적으로 오촌 조카의 진술과 오촌 조카 그러면 진술만으로도 이게 재판에 넘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적 증거라고 하면 아마도 나온다고 하면 지금 WFM을 코링크피 그다음에 SCNT 자, 코링크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잘 예. 모르실 테니까 코링크피가 지금 사모펀드 운영회사입니다. 운영회사죠. 예. 예, 코링크피. 예. 그리고 이 코링크피에서 투자한 회사가 웰스 CNT하고 웰스 CNT하고 WFM. WFM.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좀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되면 제가 예. 좀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예. 코링크피라는 회사가 뭐냐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저기는요.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실제 주인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링크피에서 펀드를 여러 개 운영합니다. 레드 펀드, 블루 펀드, 배터리 펀드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거는 펀드 이름은 또 왜 저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편하게 예. 부르는 거예요. 조국 장관의 정 교수를 비롯한 정 교수와 조국 장관의 그 가족들의 돈이 들어간 거는 블루 펀드입니다. 예. 블루 펀드에서 투자한 건 웰스 CNT입니다. 웰스 CNT의 최대표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그 조 장관 오촌 조카인 조모 씨하고 녹취록을 공개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드 펀드라는 데서는 익성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익성의 자회사는 IFM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WFM이에요. 저렇게 세 개가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웰스 CNT라는 곳이요. 블루 펀드와 코링크피로부터 한 23억 정도를 투자받았거든요. 그중에서 10억은 코링크피의 실제 주인으로 의혹이 있는 오촌 조카한테 보냈다가 5억은 돌려받습니다. 5억은 남아있어요. 그 오촌 조카에게. 그리고 나머지 13억은 IFM이라는 회사에 실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근데 저게 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냐면 이 오촌 조카하고 이 웰스 CNT의 최 사장의 녹취록을 보면 예. 오촌 조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녹취록 한번 볼까요? 예. 예.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예. 계속 얘기하시죠. 예. IFM과 익성, 이 배터리 문제가 나오면 우리 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배터리 육성정책에 맞물려 투자한 것으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거는 다 같이 죽는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저는 사실 좀 궁금했던 거죠. 예. 다시 한번 그 흐름도를 보시면요. 그 IFM이라는 회사가 배터리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사업이 떠서 IFM이 돈을 벌면 어디가 돈을 벌죠? 거기에 13억을 투자했던 웰스 CNT가 돈을 법니다. 웰스 CNT가 돈을 벌면 누가 돈을 벌죠? 블루펀드가 돈을 법니다. 블루펀드가 돈을 벌면요. 결국 조국 장관 일가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간접 투자 형태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해서 투자하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종목 선정을 할 때 내가 너무 시장 상황과 종목 분석을 잘해서 내가 스스로 투자했거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나누면.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국책 사업으로 뜰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웰스 CNT를 거쳐서 IFM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그건 사실은 오촌 조카 입장에서 엄청난 트랙 레코드를 쌓는 예. 거거든요. 그걸 자랑스러워해도 될까 말까인데 야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 거 알면 우리 다 큰일 난다라는 얘기는
뭔가 웰스시엔트를 거쳐서 IFM에 투자를 한 게 본인의 어떤 통찰력을 통한 분석이라기보단 뭔가 정보를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 씨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를 사모펀드 의혹의 주범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영업체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씨는 지난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조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어제 새벽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수십억 원대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의 구속으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SBS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의 실소유자가 그동안에는 조국 씨의 오촌 조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부인 정경심 씨일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더 깊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부인이 이 회사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되면은 조국 법무장관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형사 피의자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법무장관 조국이 형사 피의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을 형사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 시간 전에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후 10시 56분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의 진술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조범동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상당히 증거가 있다. 그리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 도피성 출국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뭐 100% 틀림없었는데 그래도 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한 이후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친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느슨한 그리고 반대편에 선 양성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구속 안 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마음을 졸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속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특수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심가로 자처했던 인물의 민낯이 드러나고 더구나 그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에 취임을 했으니까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해야 된다는 여론의 향방에 비추어 본다면은 구속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범동 씨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시간가량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조범동 씨는 이 자리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우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하면서 상당 부분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은 이 조범동 씨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이분 조국 씨 부자입니다.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를 맡던 이 씨 등과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죄입니다. 조 씨는 지난 8월 말 해외로 도피한 뒤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즉 증거인멸 교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 최 씨에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말하는 내용이 보면 전체적으로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국 후보자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방향으로 일을 꾸미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어놓으면은 조국 후보자가 낙마한다, 같이 죽는다, 빼도 박도 못한다 하는 이런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동 씨가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정경심 씨, 그리고 정경심 씨의 남편인 조국 씨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수사는 조국 부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부부에게 적용될 법이 이미 정경심 씨는 사무소 위조, 그리고 사무소 위조에 대한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국 후보자에게도 공직자윤리법이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조남동 씨를 조사하면서 정경심 씨가 코링크 PE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에 지금 추궁하고 있는데, 만약 관여를 했다면은 이게 법률 위반이 됩니다. 무슨 법률 위반이냐 하면은 이 펀드는 투자자와 운영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투자한 사람이 운영에 관리하면 안 돼요. 투자한 사람이 운영에 관리하면은 그것은 위법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직접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한 사람이 운영까지 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와 운영의 분리입니다. 정 씨는 이른바 조국 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와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던 2차 전지 제조업체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업계 관계자로부터 범동 씨가 정경심 씨의 투자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게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좀 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링크 PE 최초 설립 자금이 정경심 씨로부터 흘러들어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코링크 PE라는 회사가 이 조국 가족이 운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게 막 일체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되고, 무슨입니까? 자본관리법입니까? 요새 새로 등장한 법 이름에 보면은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정경심 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 범동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 5억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2016년 2월 범동 씨 주도로 코링크 PE가 설립되었고, 범동 씨의 부인 이 씨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5억 중 2억 5천여만 원이 이 회사 설립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든지 이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고 돈을 굴리는데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걸린다 이 말이죠. 조국 장관은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면서 이 씨에게 송금된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의 4인간 채권,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은 2017년 2월 조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 씨 부인의 동생인 정모 씨에게